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변경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설명서. 사실 사용설명서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용설명서는 대리점이 화장품도 잘 보세요. 요즘에 화장품도 사용설명서 금기 증상, 주의사항 이걸 제대로 못 쓰고 가서 심사할 때 반려받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대리점이 경쟁사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쟤네 사용설명서보다 더 좋은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조업체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법적으로 이제 막 잡아내는 거예요. 시장에서 벌금이 되게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CFD에서 이런 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교육 들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진짜 당하신 분들이 나 그럼 사용설명서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용설명서 부분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셔서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증 뒤에 넘어가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재발급은 왜 말씀드리냐면 내 제품은 다 중국에서 다 해요. 중국의 대리점이 다 만들어줘요. 중국의 판매상이 다 해줘요 하시는 분들이 등록증을 안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는 거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저희도 지금 의료기기 수입업자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할 때 수입업체가 신청 주체입니다. 근데 중국은 화장품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제조업체가 다 주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출자면 제조업체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이 신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신청자가 이 변화 상황을 모르는데 대리점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조사항이 져야 되기 때문에 벌금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등록증 재발급이 중요하다. 근데 바뀐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등록증이 번호가 안 바뀌어요. 번호가 하나로 쭉 가요. 왜냐? 이제 이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뭐 제조사항이 얼마 없으면 그렇긴 좀 그런데 어쨌든 수출자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 손에 등록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업체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오기. 이 오기가 뭐냐면 회사 이름을 잘못 썼거나 주소를 잘못 썼거나 이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신청서 준비가 다 끝나면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걸리냐. 사실 CFD에서는 이 시간밖에는 안 주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CFDA 홈페이지 아까 민원서 싣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 나왔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일단 등록 서류는 여기에다 넣고 신고 서류는 여기다 넣어요. 여기서 제출을 하고 나서 원본을 프린터를 해서 CFD에 갖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긴 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처럼 민원 서식기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요. 좀 전에 아까 그 서식기에 갖다 놓고 서류를 CFD에 갖다 놔요. 그러면 행정접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증을 받아요. 그럼 접수증을 받으면 5일 이내에 CFDA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기술심사기관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기술심사시간에서 얼마나 걸리냐. 일단 2등급은 60일, 3등급은 90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들이 막 심사를 하다가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 원산지의 사용 목적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면 전문가 심사를 구성을 해요. 제가 아마 4월에 또 전문가 심사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레이저 장비예요. 여기 안 오셨는데 우리나라 레이저 장비가 중국에서 굉장히 시장이 있다고 중국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 클리닉도 그렇고 뭐 미용업체들도 그렇고. 근데 레이저 장비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질도 여러 가지예요. 뭐 엔디아그, 뭐 보석도 여러 가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큐스위치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듈도 되게 많아요. 핸드피스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CFDA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밀수로 해서 정말 많이 들어가요. 특히 심천 홍콩통에서 들어가는 장비가 정말 많거든요. 미용 클리닉으로.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잡을 거예요, 조만간.
일부 잡힌 업체들도 있고.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2, 3등급이라서 조사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통증 완화 장비를 갖고 갔어요. 레이저 장비. 근데 그 장비에 대해서 임상평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전문가 심사를 했습니다. 전문가 심사가 뭐냐면 CFDA에서도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국에 레이저 전문가를 쫙 불러요. 병원서부터. 병원에 있는 분, 그다음 군사 뭐 레이저 쪽 아시는 분들 다 불러요. 그래서 이 정말 레이저가 인체에 적용을 했을 때 안전하냐? 이런 거를 앉혀놓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게 패스를 안 하면 반려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3년을 통해서 막 우리가 막 돈을 들였잖아요.